지금까지는 제가 물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류. 그런데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흘러가느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 조직으로 놓고 보면은 서로 좀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조직이 강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엉터리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뭐 무덤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방향도 맞아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게 COC에서 뭐? 흐름 관리.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방향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가지고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이에요. 생각이 서로 방향이 다르고 불합리하게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하고 그러면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돼. 그게 지금 중요한 흐름 관리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워. 다 잘났어, 사람마다. 못난 사람 어디가 있어? 어려워.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생각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한쪽으로 간다. 한쪽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그래도 제일 친하고 가깝고 즐거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한테 밥 잘 사주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그래도 서로 같은 영역이 많은 사람들끼리 즐겁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돈이 있고 어떻게 해도 불편해요. 그죠? 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다르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같이 있는다는 게.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마누라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든지 생각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맞추느냐. 내가 양보해서, 글쎄요, 양보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양보만 하고 살아. 생각이 같아요. 생각하는 방법이 같아요. 자,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거야. 의견 대립 해소하고, 만성적으로 미해결된 문제, 두고두고 괴롭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돼.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되었던 거, 정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칠타를 풀어가듯이 생각을 거듭을 해가지고 올바른 방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판단착오 없어야 돼.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열심히 생각하면 답이 나오냐? 참만해.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러나 다행히 우리한테 참 그 선물로 은인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골드렛이라.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데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COC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Thinking process. 뭐 하자는 거냐? 핵심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Thinking process. 목표는 핵심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찾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로드맵을 그려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비논리적인 사고가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비논리적인 사고를 논리적인 사고로 바꾸려면 Thinking process가 필요하다.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분류가 잘못돼도 비논리적이고, 지나치게 일반화를 빨리 시키는 거, 이런 것도 비논리적이고, 논리 전개에 오류가 있는 것도 이것도 비논리적이고, 또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뭐 논리적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이거는 분류는 초등학교 논리,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 초등학생이면은 할 수 있는 논리야. 분류는. 상관관계는 한 고등학생 정도면 배울 수 있는 논리야. 인과관계는 대학생도 안 배우고 대학원생도 안 배우고 상당히 고급 수준의 이다 이 말이에요. TOC는 뭘 쓰느냐? 인과관계를 씁니다. 이게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야. 이미 배웠다 이 말이야. 다른 데서. 분류 기준을 잘해라. 데이터 분석에서 상관관계를 맺는 것. 요즘에는 무슨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이런 말들을 쓰는데 다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의사결정하느냐 이런 이야기야. 데이터 마이닝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 사가는 패턴을 데이터를 딱 잡아냈어. 그랬더니 희한하게 애기 기저귀 사가는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사가더라 이런 것을 밝혀냈어. 그래가지고 그 마트에는 기저귀 코너하고 맥주 코너하고를 나란히 같이 뒀더니 매출이 더 늘었다. 인과관계입니까? 아니야. 왜 기저귀 사가는 사람이 맥주를 사가는지 원인은 몰라. 애 키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맥주를 한 컵씩 들이마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원인은 몰라. 그러나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매출을 늘리는 데 썼어. 상관관계라는 것은 대부분 데이터 분석이야. 그러나 뭔가가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상관관계만 갖고는 부족. 인과관계를 밝혀야 돼.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 맺어줘야 뭔가 개선이 나오는데 이 인과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뭐냐? 순환논리라는 거야. 순환논리라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가지고 뺑뺑 돌아버려. 원인이 결과인지 결과가 원인인지 그것에 구분이 없어. 자, 봅시다. 집에서 연기가 나고 소방수가 물을 뿜고 있으면 집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 이야기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판단의 근거지 원인이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야. 불이 난 것을 관찰을 했다 그러면 맞아. 근데 불이 나서 연기가 나고 소방사가 물을 뿜고 있는 거지. 이래서 불이 난 것은 아니야. 이게 불을 일으켰냐 이 말이야. 불을 일으키는 것은 뭐 가스에 불꽃이 튀겨가지고 불이 나고 뭐 이런 것이 원인이 불의 원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야. 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면은 그게 순환 논리가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야, 왜 집에서 연기가 나냐?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연기가 나는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기가 나는 원인이 사실은 불이 난 거거든. 아, 그럼 불이 났잖아. 불이 나서 그래. 원인을 그렇게 됐다면은 이걸 갖고 다시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지. 만약에 화살표의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면은 다시 또 이렇게 화살표가 오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잖아. 빙빙 돌잖아. 더 좋은 예 여기 있어. 자, 어떤 사람이 그랬어.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졌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물었어. 아니 왜 그러면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물었어. 이것의 원인이 뭐냐고. 열심히 뛰지 않은 원인이 뭐냐고. 아이 보면 몰라요. 팀이 졌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걸 다시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단 말이야.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빙빙 돌았지. 오케이? 자, 요즘 학생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다 그래. 우리 애가 지금 뭔가 기분이 사기가 안 떨어져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 그러면 왜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어? 아니 시험 점수가 안 좋잖아. 그런다고. 그거 똑같은 이야기야. 실제로 악순환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순환에 버리고. 그래 순환이야. 순환.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아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골드에서 순환 논리를 피해라. 순환 논리를 피해라. 그러면은 항상 원인을 캐라 그 말이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원인을 캐란 말은
토요다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정조대왕께서도 끊임없이 팔아. 어? 그냥 골똘히 끊임없이 생각해서 명쾌해지고 어쩌고 될 때까지 원인을 생각해라. 그런 말 열심히 했어. 많이 했어. 토요다에서는 5번의 왜를 생각하면서 계속 밑으로 파고 내려가라. 5번까지 원인을 캐라 그랬어. 밑에 5단계까지. 토요다의 5번의 왜하고 TOC에서 인과관계, 화이라는 왜 이걸 캐라는 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잠깐 이야기를 하면 토요다는 하나 갖고 계속 밑으로 수직으로만 5단계 파가는 거고 TOC는 하나 갖고 파는 게 아니야. 여러 개를 놓고 5개, 6개를 놓고 동시에 이렇게 파가지고 인과관계를 서로 엮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밑으로 쭉 파면은 이게 부분 최적화가 될 수 있어. 근데 여러 개를 동시에 갖고 이렇게 파나가면은 공통의 핵심 원인을 찾아내는 거야. 전체 최적화를 구현하면서 핵심을 찾아내는 거야. 전체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을 찾아내는 거야. 그게 제약이야. 제약을 찾는 거야. 제약은 하나 가지고 깊이 들어가고 찾아지는 게 아니야. 시스템 전체를 놓고 원인을 생각을 해야 그 핵심 원인이 파악이 되는 거야. 순환 논리 경영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가져간다는 거. 그게 뭐냐? 이게 일견 보기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컨트롤 포인트가 4개입니다. 이거를 전체 움직이려면 4개를 하나씩 다 움직여야 돼. 근데 이거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지만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움직이면은 얘들은 다 따라올 수가 있어. 개 4마리를 끌고 다니는데 요놈은 한 마리씩 따로따로 끌고 다녀야 되고 얘는 줄 하나로 묶어가지고 줄 하나로 끌고 다닌다 이 말이야. 내가 요즘에 개를 좀 키우거든요. 아무튼 4마리 키워 4마리. 딱 4마리. 응, 개 4마리. 난 끈으로 묶어갖고 다녀. 오케이. 그게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그래서 골드렛은 그러죠. 더 이상 우리는 문제를 놓고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나한테 오라. 그래서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You against me가 아니라 You and me against the problem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서로 티격태격 대립하지 말고 문제를 놓고 너하고 나하고 이 문제에 챌린지를 하자 이 말이야.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지. TOC를 배우면. 이 자료는 제가 2006년도에 실제 기업에 가서 컨설팅 하면서 했던 자료인데 영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한 30개를 싹 쏟아내는 그걸 해가지고 핵심 문제가 뭐냐, 고객의 요구를 수행하는 회사 현실을 허락하지 않으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해 나갈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잘 하면은 다른 문제들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30개 문제를 그냥 동시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실패했어. 회사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 여러 가지 사정. 복잡한 사정. 그걸 단순하게 만드는 게 TOC잖아. 아, 그것까지? 돈을 더 받아야 돼. 그렇지. 아무튼 그런 차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모았을 때 큰 변화를, 당대의 나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후배들, 후세의 변화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인과관계를 활용하면 변화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논리적인 사고로 내가 훈련을 받으면.